네, 여러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국채금리의 상승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즉, 인플레 우려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되나? 자, 이 부분 집중 분석 필요로 해 보입니다. 오기석 법인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미국 국채금리가 미국 증시의 복병이 되고 있는데요. 증시를 더 위협하게 될까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건 10년물 금리가 4.7%, 8%를 넘어서 5% 이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5%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G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동안 10년물 금리 5.5%, 뭐 T. 로우 프라이스 같은 글로벌 대형 운용사 같은 경우는 6%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지금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배경이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지난밤에 사실 발표됐던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말씀 잠깐 주셨던 것처럼 인플레 우려가 지금 재확산되는 것도 이제 사실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1월 20일부터 이제 대통령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관세 관련한 아이디어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물가를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대한 이제 우려들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자체가 결국은 이제 뭐 감세안이 상당 부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감세를 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드는데,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메꿔야 될 부분은 지금 국채를 신규로 추가로 발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채권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항상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정해지다 보니까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기대 금리 수준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요인들은 좀 복합해서 봤을 때 지금 5%를 넘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의 준비를 국제금리 뭐 5%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확실성을 좀 거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은 그만큼 또 충격도 좀 덜하기 때문에 오늘 좀 분석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올해에 금리 인하 얼마나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 증시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미국의 맞습니다. 네, 주요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젯밤에 이제 발표되었던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간밤에 이제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FOMC 의사록에서 나오는 이런 그 뉘앙스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상방으로 위험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연준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하 속도를 조금은 이제 늦출 만한 이제 그런 시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현재로 봤을 때는 그 한두 명이 아니라 한 상당수의 이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그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올 6월까지는 아마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연준의 그 기준금리 4.5%를 앞으로 그 올해 상반기 동안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발표됐던 지수 중에서 ADP 비농업 그 취업자 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같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 혹은 견조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자 비농업 취업자 같은 경우는 일부 사실 예상치보다는 좀 낮은 한 12만 명 정도로 나왔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이제 20만 천건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탄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거시적인 부분부터 살펴봤고요. 자,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미국 증시에서 어떤 종목이 얼만큼 빠졌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온큐가 39% 빠졌고요. 리게티 네. 컴퓨팅이 45% 급락했습니다. 퀀텀 컴퓨팅이 43% 급락, 디웨이브 퀀텀 36%, 아르키 퀀텀 31% 급락을 보였습니다. 젠슨항 CU가 사실 네, 뭐 신도 아닌데 뭐 이런 댓글이 있네요. 양자 컴퓨터를 실용화하는 것은 아직 먼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습니다. 그 후에 너무 혼란을 준 것 같은지 아니다. 뭐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양자 컴퓨터 잘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정도의 혼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네. 수습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그 젠슨한 그 엔비디아 CEO의 발언 자체가 사실 뭐 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실용화에 대한 속도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실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좀 과도한 거는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매체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평가하고 있는 2025년에 가장 큰 투자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퀀텀 컴퓨팅이거든요. 한국에서도 사실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고 미국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좀 많은데 이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지금 생각보다 사실 해당 기업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업들의 시총이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종목들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젠슨왕 CEO의 발언 자체에 굉장히 좀 센티먼트가 흔들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다만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럼 젠슨왕의 발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 자체가 뭐 의미가 없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산업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그 아이온큐라든지 아니면 리게티 컴퓨팅, 뭐 퀀텀, 디웨이브, 아키 퀀텀 같은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하나둘씩 저는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반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해당 기업들의 경영진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한 이제 그 보도 자료에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로드맵이 이제 개발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금 그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사실 뭐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고 해서 쓸모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좀 관련해서 오늘 뭐 불가피한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네, 일단 뭐 지금은 적자입니다만. 좀 더 장기적으로는 매수 기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최근처럼 좀 주가가 많이 그 위아래로 좀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ETF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좀 분석을 직접 주셨습니다. 어떤 ETF들이 좀 매력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좀 다가오고 있나요? 네. 사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난 2년 동안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ETF 전략들을 보면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을 가진 ETF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어요. 커버드 콜 전략을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뿐 아니라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콜 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면서 이제 추가 수익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추가 수익을 통해서 그냥 투자했을 때보다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둘 다 이제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커버드 콜 전략이 안 좋은 구간이 있어요. 투자하기 안 좋은 구간이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난 2년 같은 경우는 커버드 콜 전략이 그냥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성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도 사실 많이 올라가고 있고 횡보장 혹은 단기적으로 이제 등락이 반복되는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커버드 콜 ETF들이 굉장히 큰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관심이 좀 빨리 왔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커버드 콜 ETF가 도움이 되는 건 전 2025년 올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양한
커버드 콜 ETF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건 이제 JP모건에서 이제 출시하고 있는 JEPI, 제피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배당이 한 8%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바탕으로 그 커버드 콜을 구사하는 이제 뭐 QQQI라든지 잽큐 같은 경우는 10% 내외의 연간 배당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제 커버드 콜이 좀 다변화되면서 AI 종목들 혹은 이제 뭐 혁신 기업들, 팡과 같은 그런 그 종목들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ETF들은 이게 배당률이 연간으로 봤을 때 25%에서 35%까지 나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개별 종목이 변동성이 크고 가격 등락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옵션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프리미엄을 수취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이제 커버드콜 전략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올해 장이 작년만큼은 재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혁신 기업들을 가져가야 될 그런 이제 유의는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옵션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커버드 콜 같은 걸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성장성, 안정성 둘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에 이제 등락이 거듭되고 좀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 ETF가 커버드콜 ETF가 좀 더 작년보다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오늘 분석입니다. 자, 법인장님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고평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 월가의 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집니다. 지금 좀 거품이 앞으로 좀 더 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AI가 바라보는 전략들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죠. 네, 사실 뭐 여러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한 좀 부정적인 혹은 주의보를 내리고 있는 게 뭐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클 윌슨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워드 막스 이제 오크트리 캐피탈이라고 헤지펀드 업계에선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시거든요.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뉴스레터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사실 낙관론이 좀 많이 있다. 왜냐면 이제 S&P 퍼가 지금 22배 이상 고평가가 되고 있는데 역사적인 평균이 보통 15배에서 16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조금 많이 그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만 지금 또 동시에 하나 지금 생각할 거는 현재 채권 금리가 뭐 5%에 가까이 가고 있고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견조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펀더멘탈이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지금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AI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현재 시장의 급락 위험을 지금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시장이 뭐 10에서 20%까지 급락할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굉장히 낮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 뭐 아직 충분히 계속 모니터링은 해야겠지만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이제 많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오기석 법인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예.